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5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면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독관이 얘기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파일을 저장하시고요. 답안 작성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문제는 총 4단계,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물은 꼭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연러비를 1로 그리고 나머지는 적당하게 조절을 하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답안 시트 이외의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감점 처리된다고 했으니까 시트 쓸데없는 것들 남아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지 설정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엑셀에 들어가시게 되면 시트가 한 장짜리가 마련이 되어 있을 텐데요. 시트의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1작업이라고 완성을 시켜줄 거고요. 새로운 시트는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추가할 수 있겠죠. 제2작업, 제3작업까지 미리 마련해 놓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차트 작업인데요. 차트 작업의 경우에는 작성하시고 나서 시트를 자동으로 추가할 거기 때문에 미리 마련하지 않습니다. 제1작업부터 제3작업까지의 각각 A열은 연러비를 1로 맞춰줄 겁니다. A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열 너비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값을 1이라고 확인을 해주게 되면 A열의 연러비가 줄어든 거 확인이 되시죠? 2작업과 3작업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1작업으로 돌아와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입력할 적에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 3, 4작업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용하시거나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타가 나게 되면 나머지들도 연속적으로 오타를 활용하게 되니까 절대로 오타가 없도록 찬찬히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B와 4가 만나는 곳에서 데이터가 시작되는군요. 위치를 맞춰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의 경우에는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첫 번째 셀에서 두 번째 셀로 그냥 바로 이동이 돼요. 하나의 셀에다가 한꺼번에 같이 두 줄로 입력하시려면 그냥 엔터가 아니라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셔야 하나의 셀에 이중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이 끝나면 윤곽선이나 너비들을 조절해 주세요. A열 이외의 나머지 너비는 본인이 알아서 각각 정하시면 됩니다.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서 글꼴과 크기 그리고 정렬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네요. 몽땅 다 블록을 잡으시고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꼴 굴림의 열 하나. 숫자의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할 거고요. 나머지는 다 가운데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개강일의 경우에는 연, 월, 일이 이렇게 연도가 네 자릿수를 표현해 주고 있네요. 결과물을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날짜에 대해서 표시하는 형식이 간단한 날짜, 자세한 날짜 두 가지뿐이 없군요. 맨 밑에 기타 표시 형식으로 가게 되면 날짜에 대해서 표현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천 단위 구분기호의 경우에도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결과물이 그렇게 나와 있다면 맞춰주셔야 되겠죠? 제목에 대해서 도형을 넣을 적에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다른 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이값이 높아 보입니다. 1, 2, 3이라고 하는 왼쪽에 숫자 자체를 드래그 하셔서 전체를 쭉 선택하시고요. 1과 2 사이, 2와 3 사이에 커서를 두시게 되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화살표 보일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높이 값을 높여주시게 되면 도형을 넣을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겠네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언급되어 있는 글꼴과 색깔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도형에 대해서는 그림자 효과까지 추가로 줘야 되겠군요.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의 서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만들어서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여 넣으세요. 원본은 꼭 삭제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결제란의 경우에는 이렇게 높이 값이나 폭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트에다가 만드시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시트를 따로 만들어서 복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란을 만드시고 범위를 잡으셔서 복사를 하실 적에 그냥 컨트롤 C 복사가 아니라 복사하는 단추 옆에 보시면 그림 복사라고 하는 따로 메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확인. 제일 작업에 이쯤에다 놓을 겁니다. 라고 위치시키시고요.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확인란이 따로 복사가 될 겁니다. 원본은 꼭 삭제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새로 만들어진 시트 4번의 경우에는 시트 자체를 붙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삭제해서 없애주도록 할게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의 14번 셀이라고 했습니다. H와 14번이 만나는 곳 여기네요. 여기에서 강좌명 C의 5번부터 C의 12번이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짜라락 나열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를 걸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H의 14번 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나열을 할 거다라고 선택하시고요. 목록을 직접 입력해서 쓸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는 C의 5번부터 C의 12번까지 이만큼의 목록을 선택하세요라고 했으니까 범위를 드래그하도록 할게요. 확인. 유효성 검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옆에 단추 생긴 거 보이시나요? 클릭하셔서 리스트가 쭈루룩 나열된 거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선택하시면 바로 입력이 들어갑니다. 셀 서식의 경우에는 G의 5번부터 G의 12번 신청 인원이로군요. 요 숫자들 뒤에 명이라고 하는 글자를 넣도록 해라 라고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주고 있군요.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으시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건 홈에서 표시 형식을 찾으시면 되겠지만 지금은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없군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5번째 셀 서식 들어가시게 되면 본인이 직접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서 기본적인 천 단위 구분기호는 샵, 샵샵 0입니다. 그 천 단위 구분기호 뒤에다가 명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세요 라고 넣어주기만 하면 미리 보기 형태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군요. 확인. H의 5번부터 H의 12번 영역에 대해서는 수강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라고 하면 요만큼 되겠네요. H의 5번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는 H의 5번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소창에 뜨는데요. 하나하나 선택하시면 각각의 주소값이 뜰 거고요.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쫘라락 잡아주게 되면 그 범위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있는 아이가 대표 이름으로 보이는군요. 우리는 이렇게 범위를 잡았을 때에 이름이 수강료라고 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범위를 잡은 상태에서 이름 상자 클릭하시고요. 수강료라고 이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언급된 조건은 다 입력을 했고요. 언급되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는 선 모양이라든지 선의 대각선 색깔들 넣어주시면 되겠죠.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렇게 함수 문제가 나옵니다. 함수 문제의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가 당황하게 되면 뒤에 문제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함수 문제는 모든 작업이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는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으니까 조건부 서식을 먼저 작업하고 2, 3, 4작업 진행한 다음에 다시 함수로 되돌아오도록 할게요. 조건부 서식은 수식을 이용해서 신청 인원이 100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하세요 라고 했군요. 일단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 데이터도 입력된 부분 요만큼 전체를 붙잡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쫘라락 잡았고요. 원래 글자의 크기라든지 색깔에 대해서는 서식의 가장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지정을 하면 바로바로 적용이 될 텐데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서식을 적용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밑에서 세 번째 새 규칙을 지정을 할 건데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하겠다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수식을 입력하는 창이 떠요. 수식이니까 맨 처음에는 equal로 시작할 거고요. 신청 인원이 100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신청 인원은 요 동네에 있죠. 그렇다면 하나하나 선택을 하실 때에 주소값이 주에 5번, 주에 6번, 주에 7번, 주에 8번이라고 하나하나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G와 O 앞쪽에 달러 표시가 붙는 게 보이시죠? 앞쪽에 달러 표시가 붙는 건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절대 표시를 해놓게 되면 저희는 요 주에 5번만 바라보게 될 텐데 5번, 6번, 7번, 8번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G열이라고 하는 친구는 고정이 돼도 되지만 5라고 하는 건 고정이 돼 있으면 안 되겠죠? 달러 표시를 풀기 위해서 단축키 맨 위에 보시면 F1, F2, F3, F4라고 하는 펑션 키가 보일 텐데요. F4라고 하는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달러 표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우리는 G열은 고정이 되어 있어도 상관없지만 5라고 하는 건 고정이 되면 곤란하니까 달러 표시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G는 고정돼도 됩니다. 5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달러 G에 5번이라고 뜨는 순간에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0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인 경우에는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기호로 쓸 거예요. 그대로 크거나 같다 1000이라고 값을 넣어주시게 되면 식은 끝났고요. 그럴 경우에는 서식을 어떤 거로 줄 건지 서식 단추를 누르시면 되겠죠. 문제에서는 글꼴이 파란색에 굵게 표현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으니까 색깔과 스타일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굵게 할 거고요. 색상은 파랗습니다 라고 파랑. 확인 단추 누르고 나오시게 되면 줄 전체가 이렇게 1000 이상의 친구들만 한꺼번에 파랗게 선택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제2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작업은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 H12번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의 B2에다가 붙여놓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1작업의 B4에서부터 H의 12번이라고 했으니까 함수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범위이죠.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쫙 잡으시고요. 컨트롤 C 복사하시게 되면 깜빡깜빡 범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2작업에 B2 셀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데이터 그대로 올 텐데요. 너비 값이 풀렸네요. 너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른쪽 구석에 있는 옵션에서 너비를 유지해 주세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폭을 그대로 유지해서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와 필터 작업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목표값 찾기에서는 B의 11번부터 G의 11번 셀을 병합해서 이렇게 데이터 입력하라고 되어 있군요. H11번 셀에다가 그 결과값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했고요. 함수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daverage라고 하는 평균 구하는 함수입니다. H의 11번 셀 여기에다가 답을 구해야 되니까 위치를 찍고 시작하시면 될 텐데요. daverage라고 하는 함수의 모양새는 이렇게 생겼죠. 일단 함수가 시작됩니다 라고 equal daverage라고 하는 함수의 이름을 쓰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인수들에 맞춰서 범위를 조건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D가 붙은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해서 제목까지 범위를 포함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equal daverage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나서 표 전체라고 했으니까 범위는 B의 4번부터 H의 10, 여기까지가 표 전체 범위겠죠? B의 4번부터 H의 10. 문제에 보면 데이터 사이언스의 수강료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수강료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있군요. 그렇다면 몇 번째 열인가요? 전체 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일곱 번째 열에 있는 이 수강료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일곱 번째 열입니다. 라고 몇 번째 열인지를 지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건의 범위를 잡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조건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아이들만 속가서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 보이시죠? 자, 이 친구들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텐데 제목과 포함해서 같이 잡아달라 라고 했으니까 2의 2번부터 2의 3번까지가 조건의 범위가 되겠군요. 2의 2부터 2의 3까지 그대로 입력해서 답을 내보도록 할까요? equal d average 표 전체를 왕창 잡으시고요. 컴마 일곱 번째 열에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수강료가 있었습니다. 컴마 조건은 데이터 사이언스 그런데 제목까지 같이 잡아줘야 되니까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주게 되면 마무리가 되겠죠. 평균을 구하고 보니 그 평균 값이 좀 작아 보이나 봅니다. 31만이 됐으면 좋겠는데 R 머닝러신의 수강료가 얼마만큼 올라야 목표로 하는 31만 원이 될까요? 라는 거겠죠. 결과값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얘입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내가 계산할 값은 여기 있는데 찾고자 하는 결과값은 31만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럴 경우에 값을 바꿔야 되는 항목은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R 머닝러신의 수강료라고 했습니다. R 머닝러신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고요. 그 친구의 수강료라고 하면 얘군요. H의 3번. 확인 단추를 누르면 지금은 26만 원이었는데요. 값을 계산해 보니 27만 5천 원으로 올라갔군요. 나머지 선의 모양에 대해서 지시한 대로 테두리가 있고 가운데 맞춤으로 맞춰서 목표값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값의 결과 나온 걸 기반으로 해서 필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작업에서는 항상 조건을 2개 줍니다. 분류가 통계 분석이거나 수강료가 35만 이상인이라고 해서 2개의 조건을 줄 적에 그 조건을 그리고라고 하는 AND 조건인지 또는 이라고 하는 OR 조건인지를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통계 분석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OR 조건이 될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조건을 걸어줄 때 서로 다른 줄에다가 조건을 기입하셔야 되겠군요. 입력하실 적에 조건은 2개였습니다. 분류라고 하는 친구와 수강료라고 하는 친구 2가지였죠. 분류는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수강료의 경우에는 크거나 같다 35만이라고 쓰시면 될 텐데 오화 조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줄에다가 쓰게 될 겁니다. 크거나 같다 35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입력을 시켜주시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고급 필터를 작업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B의 14번 셀부터 입력을 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치 맞춰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류 굳이 쓰실 필요 없이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시는 게 빠르겠죠. 수강료 역시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겠습니다. 통계 분석도 마찬가지 복사를 하셔서 갖다 붙일 거고요. 수강료는 크거나 같다 35만. 고급 필터의 경우에 그 결과값이 다른 위치에 나타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어요. B의 18번 셀 여기서부터 결과가 쭉 나열됐으면 좋겠는가 보죠. 여기 이만큼 가지고 필터링 할 겁니다 라고 범위를 잡으시게 되면 필터 준비는 끝났고요. 데이터 메뉴에 가셔서 고급 필터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그 범위에 맞게 반딱반딱 빛납니다. 조건은 우리가 직접 제작해 준 요만큼 가지고 작업할 거다. 그걸 다른 장소에다가 결과를 낼 건데 복사하는 위치가 어디다? B의 18번째다.
라고 확인을 하게 되면 결과물이 쫘라락 뜨게 됩니다. 제3작업도 역시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부터 H12번 영역까지 필요하군요. 제3작업에 B2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범위를 쫘라락 잡으시고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제3작업에 B2 셀에다가 컨트롤 V 붙이겠습니다. 너비 값이 틀어졌으니까 옵션에서 너비를 유지시켜 주세요 라고 옵션을 바꿔주시게 되면 너비 그대로 유지해서 데리고 올 거고요. 부분합의 경우에는 정렬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정렬을 하실 적에 결과물을 보시고 하나도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는 친구를 기반으로 해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류해 보시면 이렇게 빈틈없이 모든 칸들이 다 채워져 있죠? 강사명이라든지 강좌명은 한 칸, 한 칸, 두 칸 이렇게 빈틈이 보입니다. 빈틈없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정렬을 해줄 건데요. 통계부터 자격증, 데이터라고 하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군요. 범위를 몽땅 잡으시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단추를 누르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건데 정렬의 기준은 말씀드렸다시피 분류를 기반으로 할 거고요. 정렬은 내림차순이라고 해서 통계부터 내려갈 수 있게 쭉 정리가 끝났습니다. 강좌명의 개수와 신청 인원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범위 잡은 김에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합을 하도록 하죠. 그룹화 항목은 방금 저희가 정렬을 했던 그 친구 분류를 기반으로 해서 그룹화를 할 거예요. 통계 분석끼리 개수 평균 낼 거고 자격증끼리 개수 평균 낼 거고 데이터 사이언스에 따라서 평균 개수 낼 거기 때문에 그룹으로 묶어줄 건 분류 되겠습니다. 강좌명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사용할 함수는 개수가 될 거고요. 강좌명을 체크하십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확인. 강좌명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으면 신청 인원의 평균도 한번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개요에 있는 부분합 가셔서 그룹화할 건 여전히 분류를 기반으로 할 건데요. 계산을 이번엔 평균을 할 거니까 사용함수는 바꿔야 되겠죠. 평균. 신청 인원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항목을 신청 인원으로 바꾸시고 위아래로 쓸데없는 게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게 V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기존에 계산했던 개수라고 한 친구가 없어지고 지금 계산하는 평균만 남게 될 거예요. 우리는 평균도 개수도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면 안 되겠죠. V체크는 해제하겠습니다. 확인. 윤곽을 지우세요라고 했는데 윤곽이라고 하는 건 요 왼쪽에 있는 요 그룹들 묶음을 얘기해요. 1, 2, 3, 4라고 하는 숫자 값을 콩 찍어주시면 전체에 대한 평균 개수, 그리고 항목별 개수, 그룹핑 되어 있는 개수, 전체 몽땅 다 보여주는 거 이렇게 그룹되어 있는 친구들을 안 보이도록 지워주세요라는 거죠. 방금 했었던 부분합의 왼쪽에 보시면 그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윤곽 지우기, 개요 지우기라고 하는 아이는 같은 얘기예요. 클릭하셔서 왼쪽에 있던 개요를 지워줬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배치, 배열이 좀 틀어지거나 너비가 너무 좁거나 할 때에는 너비를 그리고 배치를 좀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 사작업입니다. 사작업은 그래프를 만드는 작업이고요. 1작업 시트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라고 했으니까 복사를 하는 건 아니로군요. 범위를 잘 잡으셔서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친구를 새로운 시트로 이동해서 제4작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결과물을 보시고 필요한 항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강료라고 하는 친구와 신청인원 두 개의 항목이 일단 필요하네요. 수강료와 신청인원은 요만큼인데요. 항목들도 좀 보시면 강좌명 R 머신러닝부터 시작해서 요 강좌명들도 필요하군요. 범위를 잡으실 적에 이만큼이라고 선택을 하시고 뚝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선택하실 때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신청 인원부터 수강료 요만큼도 필요해요 라고 뚝 떨어져 있는 아이를 선택을 했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차트를 넣을 겁니다. 세로로 묶은 세로 막대형 찾아주시게 되면 차트가 만들어질 텐데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에 관련된 메뉴가 이렇게 뜰 겁니다. 그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차트를 이동시키실 수 있어요. 현재 있는 시트가 아니라 새로운 시트로 이동을 할 거고요. 시트의 이름은 지정이 되어 있죠. 제 4작업. 만들고 나서 보니 제1작업이라고 하는 친구의 앞쪽에 배치가 이렇게 됐네요. 다시 한번 시트명의 순서가 1, 2, 3, 4 차례로 되도록 이라고 주의사항 들어가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시트의 순서 질질질 끌어서 맨 마지막 쪽으로 옮겨 놓으셔야 되겠네요.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은 3번이고 스타일은 1번이다 라고 했으니까 레이아웃과 스타일 맞춰주시면 되겠죠. 레이아웃은 3번, 스타일은 1번. 영역에 대해서 글꼴은 굴림의 열 하나 채워지는 거, 그림 영역에 채워지는 것도 지시사항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커서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말풍선 뜨는 거 보이시나요? 차트 영역, 그리고 그림 영역, 제목 영역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차트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선택하셔서 글꼴은 굴림, 크기는 11. 차트 작업을 하시게 되면 차트에 대한 디자인이나 하나하나의 색깔 바꿔주는 서식 지정할 수가 있죠. 차트에 대한 서식을 채워주는 거 질감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분홍, 박엽지. 그림 영역에 대해서도 채워주세요. 흰색. 제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제목에 데이터부터 바꾸도록 하죠. 나머지 서식 중에서 신청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결과물 보니까 신청 인원이라고 하는 건 파란색의 막대인데 지금 파란색의 막대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럴 경우에는 막대가 바로 보일 때는 콩 찍어서 그 막대 자체를 붙잡고 오른쪽 버튼 차트 계열 종류 변경을 해주시면 될 텐데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름 자체를 콩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하셔도 차트 종류 변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청 인원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꿨고요. 변경한 후에는 보조축으로도 지정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보조축도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계열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을 바꿔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모의 크기를 10으로 레이블의 값도 표시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레이블의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엑셀 통계에 대해서 신청 인원의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보아하니 지금 항목들이 저희는 8개나 있고요. 결과물에는 지금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죠. 쓸데없는 항목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R 머신러닝 엑셀 통계 필요하지만 여기 빅데이터 기사 필기는 필요가 없군요. 다층 선형 필요한데 여기도 역시 빅데이터 실기는 필요가 없네요. 이 두 가지 항목은 나중에라도 지울 수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을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 데이터를 나중에라도 선택 다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추 누르시고 필요 없는 항목들은 V체크를 해제시켜서 빼주세요. 이제 레이블 값 표현을 해보도록 할까요? 계열을 한번 선택하게 되면 모든 표식들이 다 선택이 되고요.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이 친구만 선택 따로 되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에 레이블 추가라고 하게 되면 이게 레이블의 값입니다. 레이블 값이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에 오시게 되면 위쪽으로 위치가 다르군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 데이터 레이블에 대한 서식을 위쪽으로 옮겨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눈금선에 대해서는 선 스타일이 파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린 실선으로 보이네요.
선을 쿵 찍으셔서 역시 오른쪽 버튼 눈금선에 대한 서식도 선을 종류 바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문제지를 같이 나눠서 보느라고 창이 좁은 관계로 서식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서식창을 항상 그냥 열어놓고 작업을 하셔도 불편하진 않으실 겁니다. 축에 대해서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하이픈부터 시작해서 45만까지의 값은 불만이 없는데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0부터 시작해서 3,000명으로 끝나고 있죠. 단위가 다른 관계로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은 선택하셔서 보조축에 대한 서식을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최소값은 0이 맞지만 최대값은 3,000이니까 값을 3,000이라고 바꿔줄 거고요. 중간에 있는 단위는 500단위가 아니라 1000단위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법례명에 대해서 출력 형태 참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법례명을 보시면 수강료 단위 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저희는 위아래로 되어 있고요. 결과물에는 한 줄로 쭉 뻗어 있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법례 서식을 갈지라도 찾아봐도 얘네들이 그 글자를 변경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네요. 다른 아이들은 바꿀 때 항상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에서 서식으로 바로 들어갔지만 이렇게 법례명의 경우에는 서식에서 찾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선택이라고 하는 차트 디자인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데이터 선택 가셔서 수강료의 단위원이라고 하는 글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편집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거 지금 갖고 와서 위아래로 표시가 됐는데요 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게 싫은 거예요. 수강료 단위원 직접 입력을 하겠습니다.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물 문제지와 똑같이 한 줄로 쭉 뻗어 있는 거 보이시죠? 도형을 넣도록 할까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도형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고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춰주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선택하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 가장 비슷한 친구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글자에 대해서는 홈으로 오셔서 글자의 위치,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보고 맞게 작성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다 그대로 지시사항대로 해주시면 웬만하면 맞을 텐데요. 선의 모양, 선의 두께, 색상 이런 것들은 결과물을 보시고 비슷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우선 축에 대해서 서식으로 가보시면 선이 있습니다 라고 실선, 색깔이 까매요 라고 하면 좀 더 짙게 보일 거예요. 보조축도 마찬가지겠죠. 선에 대해서 선이 있습니다. 색상은 까맣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가로축도 똑같이 선의 형태를 보여주면 되겠고요. 차트가 완성되고 나면 남은 시간 동안에는 함수를 풀면 됩니다. 함수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함수 문제는 항상 6문제가 주어질 텐데요. 이렇게 어렵게 2가지의 함수를 중첩으로 주는 문제도 있고요. 단순하게 하나짜리로 주는 문제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짜리로 주는 문제 쉬운 친구들부터 먼저 풀어보시고요. 시간이 남으면 중첩 함수를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문제는 어차피 점수가 똑같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가산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문제풀이니까 순서대로 쭉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제는 수강 기간을 산출하는 문제로군요. 과목 코드에서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2이면 3이면 이렇게 대입해서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해서 추주함수와 미드함수를 줬습니다. 추주함수는 어떤 숫자를 뽑아냈을 때 그게 1이라면 2라면 3이라면 뭘로 대입해서 표현을 해주세요 라는 얘기고요. 그 숫자를 뽑아오기 위해서 미드라고 하는 함수를 줬네요. 과목 코드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맨 앞쪽에는 문자가 있지만 중간에 숫자가 섞여 들어가 있죠. 거기서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는 그 숫자가 뭐인지에 따라서 결과값이 240, 120, 91로 표현이 되기를 원하는가 봅니다. 두 개를 섞어서 중첩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choose라고 하는 함수를 열었습니다. 숫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mid 함수를 줬고요.
과목이라고 하는 건 B의 5번에 들어있죠. 문자는 거기에서 뽑아올 건데 몇 번째부터요? 세 번째부터요. 몇 개를요? 한 개를요. 뽑아오세요 라고 하면 지금은 여기에서 1이라고 하는 친구가 뽑혀 나오겠네요. 그 뽑아 나온 아이가 1이라면 241이라고 글자가 표현됐으면 좋겠다. 앞뒤 따옴표 붙여주셔야 글자로 인식이 됩니다. 2가 뽑혀 나온다면 121이라고 글씨가 써졌으면 좋겠다. 3이라고 하는 아이가 뽑혀 나온다면 91이라고 글씨가 나왔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나열을 쭈루룩 해주시게 되면 결과값이 표현될 거예요.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수강기간에다가 equal, choose, 직접 다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ch까지만 써도 함수 이름 보이죠? 더블 클릭해서 불러낼 수 있습니다. mid 직접 쓰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들어가죠. 과목 코드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B에 5번 찍어줬고요. 컴마 세 번째부터 갖고 올 겁니다. 3, 컴마 한 개만 뽑아 올 거예요. 1이라고 하면 그렇게 숫자가 뽑혀 나올 겁니다. 그 뽑혀 나온 숫자가 1이라면 241이라고 하는 글자로 표현됐으면 좋겠다. 앞뒤 따옴표요. 2가 뽑혀 나오면 121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3이라고 하는 글자 그러면 90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길 원합니다. 괄호 닫아줄게요. 하나의 결과값이 잘 나오면 오른쪽 구석에 깜장 더하기 나왔을 때 자동으로 주르륵 채워줄 수 있을 거고요. 자동 채우기 할 적에 선의 굵기까지는 똑같지 않아도 되겠죠? 가느다려야 되기 때문에 옵션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서식은 없이 채우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신청 인원의 순위를 구하는 문제로군요. 랭크 EQ 함수를 줬습니다.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에다가 위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해서 앰퍼센트 연산자도 같이 줬네요. 랭크 EQ 함수는 누구의 순위를 구하는지 그리고 어느 동네에서 구하는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누구, 어디서 범위라고만 잡아주시면 커다란 친구가 1등이 되는 내림차순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문제에서는 내림차순의 순위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대로 작업하시면 되는데 뒤쪽에다가 1이라고 하는 옵션을 하나를 더 붙이게 되면 작은 게 1등인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운동 경기 같은 경우는 숫자값이 작을수록 1등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는 큰 게 1등, 내림차순을 구할 거니까 요건 무시하겠습니다. equal이라고 해서 랭크 EQ라고 주시고 누구의 순위를 구하는지 문제에서는 신청 인원의 순위를 구하는 거니까 이 친구로군요. G의 5번입니다. 라고 누군가를 선택했다면 그 친구들이 모여있는 범위 이 동네에서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한 거죠. G의 5번부터 G의 12번 이 동네에서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순위가 나올 텐데요. 우리는 순위를 한 명만 구할 건 아니잖아요. 아래쪽에다 계속 자동 채우기를 해서 반복적으로 애들을 순위를 구할 건데 순위를 구하는 누구는 계속 달라지겠지만 범위는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 범위는 절대로 달라지지 말라고 달러 표시를 붙여서 절대값 표시를 하겠습니다. 결과가 1등, 2등, 3등이라고 숫자로 나오게 되면 그 뒤쪽에다가 앰퍼센트 붙여주십시오. 위라고 하는 글자를요. 라고 해서 결과를 마무리 지어주시면 될 텐데요.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equal이라고 위치 잡았고요. 랭크 RA, 랭크 EQ 찾아지네요.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누구의 순위를 구한다고요? 신청 인원. G의 5번을 구합니다. 컴마. 어디서요? 얘네들이 모여있는 G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범위요. 라고. 다만 이 친구들 범위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 키를 누르셔서 앞뒤로 달러 표시가 와다닥 붙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되겠고요. 괄호를 닫은 상태에서 끝내지 마시고 AND 그리고 위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주세요 라고 앞뒤 따옴표 글씨 붙이기 엔터 4위라고 나오는군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오른쪽 구석에다가 깜장 더하기 옵션 표시 보이시죠? 주르륵 당겨서 채워주시고요. 거기에서 옵션을 바꿀게요. 서식이 없도록 채워주시면 선은 다시 가늘어질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자격증 강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군요. count if 함수를 줬습니다. count는 무조건 개수를 구하는 걸 텐데 자격증 강좌의 개수니까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count if를 줬군요. equal count if 자격증 강좌인지 아닌지는 범위를 요만큼이라고 잡아보셔야 알겠죠. 그 범위에서 자격증인 아이들만 쏙쏙 골라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범위는 2의 5번부터 2의 12번까지가 범위가 될 테고요. 조건은 자격증이라고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자격증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2의 7번이나 2의 9번을 주소로 넣으셔도 됩니다.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equal count if 범위는 이만큼입니다 라고 쭈루룩 잡으시게 되면 그 범위, 비교해 볼 범위를 잡았고요. 컴마 자격증이라고 직접 입력을 시켜주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귀찮으시다면 자격증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이 주소 값을 넣어주셔도 관계없습니다. 두 개가 쏙쏙 뽑혀 나온 거 보이시죠? 네 번째 문제는 데이터 사이언스 강좌의 신청 인원 합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반올림을 해서 10명 단위까지만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반올림하기 위해서 라운드 함수를 줬고요.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뒷섬 함수를 줬군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equal 반올림 할 거니까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를 줄 거고요. 숫자를 계산할 거니까 뒷섬 함수를 줄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경우에는 표 전체를 잡아서 몇 번째 열에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아이가 있는지 그리고 조건은 무엇인지를 범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표 전체라고 했으니까 B의 4번부터 J의 12번까지 될 거고요. 신청 인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에 있죠. 몇 열인가요? 6열입니다. 조건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친구 제목까지 같이 잡아야 되니까 2의 4번부터 2의 5번까지라고 범위를 넓게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숫자 값이 나오면 소수 몇 번째까지 보여줄지를 정하시면 되는데 소수 자리까지만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0단위인 거고요. 소수 첫 번째 자리, 소수 두 번째 자리를 이렇게 1, 2라고 한다면 거슬러 올라가는 건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겠죠. 결과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1000단위로 답이 나왔을 때 뒤쪽에 있는 10단위로 얘네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결과가 반올림이 될 건지 말 건지를 구분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마이너스 첫 번째 친구를 기반으로 해서 계산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20입니다. 30입니다. 40입니다. 라고 똑똑 떨어지게 될 테니까요. 소수는 마이너스 첫 번째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산을 직접 해볼까요? equal round the sum 표 전체니까 이만큼이라고 전체를 잡아줬고요. 컴마 계산하고자 하는 건 신청 인원이죠. 6이라고 6열을 직접 쓰셔도 되고 제목 자체를 클릭하셔도 똑같습니다. 컴마 조건은 데이터 사이언스인데 제목까지 같이 잡아줘라 라고 했으니까 2의 4번부터 2의 5번까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 값이 소수 몇 번째까지요? 마이너스 첫 번째까지요. 그걸 보고 반올림이 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2580이라고 뒤쪽에 10단위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다섯 번째 문제는 최대의 수강료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최대라고 하면 맥스 함수를 주면 좋을 텐데 라지 함수를 줬군요. 라지는 범위를 구해주시고 몇 번째로 큰 아이를 구할 건지 옵션 하나가 더 붙었네요. equal이라고 하셔서 large라고 쓸 거고요. 범위는 최대 수강료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라고 H의 5번부터 H의 12번을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H의 5번부터 H의 12번은 저희가 데이터 입력하면서 이름을 수강료라고 이름 정의해놨던 게 있습니다.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자동으로 수강료라고 이름 바뀌게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일로 큰 친구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몇 번째요? 첫 번째입니다. 라고 작업하시면 되겠죠?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large 범위를 잡아주시면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 요만큼 잡는 순간 알아서 이름이 수강료라고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그 범위에서 콤마 몇 번째로 큰 거요? 첫 번째로 큰 거요? 1이라고 하시게 되면 결과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신청 인원에 대해서는 H14번 셀에 선택한 강좌명에 대한 신청 인원을 구하세요. vlookup 함수 찾아주는 함수로군요. H의 14번 셀이면 요 친구를 얘기하는 것 같죠? 결과값은 여기다가 내셔야 될 텐데요. equal vlookup 누구를 구한다고요? H의 14번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명에 대한 신청인원이라고 했습니다. 강좌명은 여기 있고요. 신청인원은 저기 있네요. 요 범위 안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있는 친구들에는 시선 주지 않습니다. C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요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있나요? 그러면 강좌명에서부터 신청인원까지 요 범위 중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신청인원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에 있군요. 몇 번째 열이요? 다섯 번째 열이요. 완전히 똑같이 일치하는 아이를 고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옵션 값 0을 붙여주시게 되면 계산이 될 거예요. 똑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equal vlookup 누굴 찾는다고요? H14번에 따라서 찾는다고요. 컴마 어디서 찾는다고요? 강좌명에서부터 신청 인원 요 동네에서 찾겠다라고요. 컴마 내가 찾고자 하는 건 그 범위에서 몇 번째 있습니까? 다섯 번째 열에 있습니다. 컴마 완전히 똑같이 유사일치인지 정확일치인지 정확일치겠죠? 요거를 직접 선택하셔도 되고 그냥 옵션 0이라고 누르셔도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R 머신러닝에 대해서 신청인원이 670명 찾아졌는데요. R 머신러닝은 신청인원이 670명이라고 제대로 찾아주고 있네요. 강좌명을 바꿔서 시계열 분석이라는 걸 바꿨더니 그거에 대한 신청인원은 1280명 똑같이 찾아지는 거 확인되시죠? 자, 여기까지 2022년 5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